정오 종합뉴스. (1월 26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사상 최악의 공항 대란이 빚어졌던 제주공항에서는 밤새 운항이 계속돼 승객 수송이 이어졌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월호 흔들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이희호 여사와 나눈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사상 최악의 공항 대란이 빚어졌던 제주공항에서는 밤새 운항이 계속돼 승객 수송이 이어졌습니다. 김포와 김해공항 등 지방 심야 운항 제한이 해제되면서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2만 8천 명이 넘는 체류 승객이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는 아직 5만 명이 넘는 승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기상 상황이 좋고 항공기도 정상 운항하고 있어 오늘 하루 4만 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제주도를 빠져나가고 내일까지 모든 대기 승객이 제주도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해 모든 산하 조직에 전달한 데 이어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역시 어제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와 상근 간부들이 모여 양대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양대 지침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위해 중앙본부와 각급 조직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률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세월호 흔들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또 밝혀졌다면서 해수부 장관은 대응 방안 문건에서부터 고발 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대표 오성탁 씨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3급 공무원인 임모 과장이 세월호 유가족 홍모 씨의 고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서 해수부가 법이 정한 특조위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기도가 있음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여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대응 방안 문건에서부터 고발 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가서 나눈 비공개 회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월간중앙은 어제 당시 이 여사와 안 의원이 20여 분간 가진 비공개 회담의 일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당시 회동 직후 면담에서 이 여사가 안 의원에게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라고 덕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월간중앙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 의원이 저는 꼭 정권 교체가 되도록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통합한 것에 대해서 천 의원 지지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호남의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길은 오늘 천정배 의원이 주창한 호남 정치 복원과 정치 세력 교체를 지지했던 우리의 입장은 대략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당은 이승만 국부 발언뿐만 아니라 노선이 합리적 보수를 넘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천 의원이 통합의 일원칙으로 주장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국민의당과 서둘러 통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주도로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다선 의원이라도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의정활동을 잘하면 키워야 하고 초선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천정배 의원 중심의 국민회의와 통합한 후 나오는 호남 지역 다선 의원 물갈이 여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남 현역 의원 물갈이 이 말은요, 원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체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역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다선이면 물갈이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과 천 의원이 야권 연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통합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 의원도 동의하신 거고요, 그 부분.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의 많은 그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이 어부지로 당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20일 지급 게시한 청년 배당 상품권이 현금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성남 청년 배당 상품권이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라왔다며 청년 배당 폄하에 여념 없으신 기자님들, 당신들이 인용한 자료는 청년 배당 이전에 올라온 것을 일베 회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남시는 20일부터 청년 배당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기사에 인용된 일베 회원의 글에 등장한 상품권 판매글을 대부분 그 이전에 올린 글이라 청년 배당 상품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인 어제 전산 시스템 과부하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돼 신고 납부 기한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붙어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나 납세관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확정 신고가 됐을 경우에 한 해에 1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턴 사원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담임교사가 2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개월 이상 무단 결석해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전학생이 결석하면 3일 내에 결석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학생의 집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남성이 112 신고 1시간 2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강모 씨를 서울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오전 8시 25분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을 지나던 청량리행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종로와 해와경찰서, 지하철 경찰대 경찰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강모 씨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어린이용 시럽 소화제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타르색소는 어린이 호흡기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오거나 적색 2호의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타르색소는 예쁜 색을 띠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시럽제 등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용 시럽 소화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용 시럽제에 타르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과 이 회사 영업본부 상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림산업 전 토목사업본부 상무와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SK건설이 1,100억여 원의 공사를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로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6%에 머물면서 연간 성장률은 2.6%에 그쳤습니다. 부문별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직전 분기보다 1.5% 늘었지만 건설 투자가 6.1% 급락했습니다. 제조활동별로는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0.6% 성장했지만 농림어업은 1.4% 감소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4.2도,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4.2cm입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